안녕하세요. 광역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배움이 즐거운 러블리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화학식과 분자식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자, 오늘은 교과서 없이 여러분 학습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말을 좀 빠르게 할 거예요. 귀 쫑긋 열고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분자라는 녀석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자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억해 왔던 원소 기호 드디어 써먹을 거고요. 이 원소 기호로 어떻게 분자를 표현하느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분자와 같은 화합물을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이름을 부를 건지 그 이름 부르는 방법을 좀 볼 거고요. 자,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몇 가지 대표적인 분자의 분자식까지 이렇게 4개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분자를 원소 기호로 표현하기라고 해서 분자라는 것의 좀 개념을 좀 아셔야겠죠? 자, 분자라고 하는 거는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분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원자는 어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알갱이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알갱이들이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 그걸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데, 분자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H가 뭐였죠? 그렇죠, 수소였죠. 자, 수소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성질 중에 하나가 불을 가까이 대면 뭐 펑하는 소리가 나요 라든지 이런 성질들이 있는데, 이 수소가 하나만 있어서는 이런 수소의 성질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수소와 수소가 결합을 했을 때, 수소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수소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로 들어볼게요. 자, 물 같은 경우는요, O와 H, 수소와 수소, 그래서 O 하나, 수소 2개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 같은 경우에는 맛이 그러니까 무색에, 무취에, 무맛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성질들도 얘네들이 결합했을 때 가지는 거지, 얘네가 끊어져서 따로따로 있을 때에는 물이다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려면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분자였을 때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런 분자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항상 H 더하기 H, O 더하기 H 더하기 H 이렇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분자식이라는 걸로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이 분자식의 강력한 장점은 이 분자가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원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천천히 봐볼게요. 자, 먼저 분자는 원자가 결합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먼저 표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의 수를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자, 이게 중요해요.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표현을 할 건데요. 이른 생략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자, 예시로 좀 볼게요. 자, 물 분자로 좀 볼 건데요.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귀에 익어서 이미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구성 원소를 말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 근데 개수, 원자를 보면 수소 2개에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거를 쓸 건데, 자, 수소 2개니까 쓸 때 수소 2개, 산소 이렇게 쓰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표현하고, 먼저 얘는 H, 수소와 O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가 몇 개? 2개.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작게. 산소는 몇 개? 1개. 근데 일은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는 H2O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물 분자가 2개 있으면 어떡하지? 자, 물 분자는 H2O. 근데 얘가 2개라고 했으니까 이 덩어리 앞에 크게 E 이렇게 써주면 끝.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분자는 우리가 이렇게 분자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분자식을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물은 수소가 2개 들어가는구나, 산소가 1개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분자와 같은 화합물, 이렇게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덩어리, 이 화합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자, 이걸 좀 볼 건데요. 자, 뒤쪽에 쓰는 원소 이름 끝에 화를 붙이거나, 원소 이름 끝에 소가 있는 경우는 소를 빼고 화를 붙이고, 그 다음에 앞쪽에 쓰는 원소의 이름을 뒤에 붙여 부른다라고 해서 이 문장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나 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좀 이해를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FeS라고 지금 선생님이 써놨어요. 자, Fe는 누구의 원소 기호죠? 그렇죠, 철. S는 황. 그래서 이 FeS는 철과 황이 결합된 하나의 덩어리 화합물이에요. 그럼 이름을 붙일 때 순서대로 철, 황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자, 위의 규칙에 따라서 뒤쪽에 쓰는 원소 이름 끝에 화를 붙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황 뒤에다가 화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앞쪽에 쓴 원소 이름 뒤에 붙여 부른다라고 해서 이 위치를 두 개를 크로스 해서 바꿔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FeS는 철황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황, 화, 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NaCl인데요. 자, Na는 누구? 나트륨. Cl은 누구? 염소. 자, 그럼 NaCl을 부를 때는 나트륨 염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자, 뒤쪽에 쓰는 원소 이름 끝에 화를 붙이거나 해서 화를 붙이려고 봤더니 만약에 소가 있으면 소를 빼고 화를 붙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소를 빼고 화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위치 크로스 끝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NaCl의 이름은 나트륨 염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염화 나트륨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이름 짓는 룰은 만약에 같은 종류의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의 화합을 만들 때는 어떡하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도 탄소, 산소, 얘도 탄소, 산소, 둘 다 탄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까 규칙에 의해서 뒤에 있는 소를 떼고 화를 붙이고 그 다음에 위치를 크로스 하니까 얘는 산화탄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소 떼고 화를 붙이고 위치 크로스 하면 산화탄소. 이름이 똑같잖아요. 자, 어떻게 구별하느냐? 얘는 산소가 한 개만 있기 때문에 1산화탄소. 얘는 위에 2가 붙었다라는 거는 산소가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2산화탄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1산화탄소와 2산화탄소의 이름,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마지막 룰이에요. 자, 이런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널리 쓰이고 있는 물질의 이름이 있다면 걔를 굳이 이름을 바꿔 부르지 않고 그대로 쓸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H2O. 이거 엄청 유명한 애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자, H2O는 원래 수소, 산소니까 소를 떼고 화를 붙이고 크로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물. 왜냐면 워낙 유명하니까. 또 어떤 애도 있냐면 얘. N은 질소, 얘는 수소. 그러면 뒤에 있는 소를 빼고 크로스해서 수화질소 이렇게 부르나? 아니고 얘도 그냥 바로 암모니아. 이렇게 유명한 애들은 룰을 무시하고 대표적인 불러왔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니까 좀 마음 편히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냈듯이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분자도 너무 작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나타낼 건데요. 이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 분자의 장점이 있었죠.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분자가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원자가 몇 개 들어가는지, 요거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분자식이었어요. H2O 같은 경우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고 수소 2개, 산소 하나, 종류와 수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학습지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같이 기록하면서 좀 볼게요. 자, 여기 수소의 분자식은 H2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그럼 이 분자식만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H2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종류. 그 다음에 H2는 수소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개수.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모형으로 나타내면, 자, 수소 하나를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까요? 그러면 수소 2개니까 수소 2개가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수소 분자. 이렇게 모형을 나타내면, 아, 수소 분자는 수소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서 만들어진 모양이구나 라는 이 배열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자, CO2를 우리가 보면, 자, 이산화탄소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와 산소, 원자의 종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탄소 몇 개? 1개. 뒤에 숫자가 생략된 1이잖아요. 자, 산소는 몇 개? 2개. 그러면 이산화탄소 분자를 이루는 숫자 알 수 있어요. 자, 배열 상태 볼게요. 자, 탄소를 이렇게 그릴게요. 자, 산소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가 가운데 있고요. 산소가 양쪽에 이렇게 일자로 배열된 모양으로 생긴 게 실제 이산화탄소의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고 아,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가 탄소를 사이에 두고 산소가 양쪽에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배열된 모양이구나. 배열 상태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 종류, 수, 배열 3가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자, 몇 가지 분자의 분자식 볼게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H2라고 써요. 자, 질소는 N이었죠? 자, 질소도 마찬가지로 2개의 질소가 결합이 됐을 때 질소 분자가 되고요. 자, 산소의 원소기 O였어요. 자, 산소도 2개가 결합돼야 드디어 분자가 됩니다. 자, 1산화탄소는요, 하나의 산소와 탄소가 결합됐기 때문에 CO. 2산화탄소는요, 2개의 산소와 탄소기 때문에 2개의 산소와 탄소, CO2. 자, 염화수소는요, 수소와 염화가 붙었다라는 거는 아까 원래 소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염소와 수소가 결합된 HCl, 수소와 염소. 자, 물은 유명해요. H2O. 메테인은 CH4.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자주 나오는 분자들은 좀 분자식을 기억해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부할 때 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성 원소를 써볼 건데요. 자, 수소 분자는 수소 몇 개? 2개. 2. 질소 분자는 질소 몇 개? 2개. 자, 여기 볼게요. 일산화탄소는 탄소 몇 개? 여기 1이 있는데 생략된 거죠? 산소 몇 개? 1이 있는데 생략된 거죠? 자, 이산화탄소 탄소 몇 개? 1개. 산소 몇 개? 2개. 자, 염화수소의 수소 몇 개? 1개. 염소 몇 개? 1개. 굉장히 간단하죠? 자, 바로 메테인 갈게요. 메테인에 있는 탄소 몇 개? 자, 뒤에 숫자가 없다는 거는 1이 생략된 거예요. 탄소 1개. 그 다음에 수소가 4개. 암모니아는 질소 몇 개? 1개. 수소 몇 개? 그렇죠. 3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빈칸은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채워보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거는 과제예요.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서 오늘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하는 방법만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원래 이거는 교실에서 우리가 했으면 같이 이 앵두콘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볼 수 있었던 건데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방법. 먼저 수소, 질소, 산소, 탄소, 염소를 뭘로 표현할 건지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수소를 빨간색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질소는 주황색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싱그럽게 연두색. 자, 난 탄소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그 다음에 나는 염소는 보라색.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으면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모형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2개만 대표적으로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수소를 나타낼 건데 수소는 내가 이미 빨간색 원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건데 수소 2개가 모여서 수소 분자이기 때문에 2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나는 이산화탄소를 나타낼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인데 내가 아까 탄소를 파란색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탄소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산소가 2개 필요한데 나는 아까 산소를 연두색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산소 2개를 이렇게 그려야지 라고 하면 맞게 된 거예요. 나머지 채울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5가지 색깔 볼펜이 없어요 라고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땐 또 간단해요. 그냥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모양을 다르게 하면 되죠. 자, 수소는 동그라미, 질소는 세모, 산소는 네모, 산소는 뭐 별표, 염소 같은 경우에는 골뱅이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그럼 수소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동그라미 2개 끝.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별표, 그 다음에 산소 2개, 산소는 네모네요. 그럼 네모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5개의 원자를 정하시고 나머지 여기 부분을 전부 다 채워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오늘 핵심 문장을 적어보면서 배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파악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원소와 분자고요. 자, 이거를 20페이지에 적으시고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 하느라 좀 고생하셨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좀 안 간다 라고 하시면 주말까지 좀 이용을 하셔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완벽하게 좀 마무리가 되어야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도 이해하기가 좀 편하겠죠?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